병실의 공기는 오후 햇살에도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마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내 박지연은 아직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장도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이제 끝내자. 짧고 차가운 그 한마디는 칼처럼 지연의 가슴을 갈랐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킬 힘조차 없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지요. 그러나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 스친 의미심장한 미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눈물이야말로 앞으로 펼쳐질 완벽한 복수극의 서막이라는 것을. 잠시 후 화면은 과거로 흘러갑니다. 투병으로 하루하루 죽어가던 도윤이 지연의 손을 붙잡고 매달리며 내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다. 너 없인 못 산다고 애원하던 날, 지연은 자신의 신장 하나를 내어주며 남편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대가는 단 한 장의 이혼 서류였던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끝은 단순한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과 진실, 그리고 한 여자의 의지가 만들어낼 반전의 드라마.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병실 창문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스한 빛조차 이곳의 공기를 덮이지 못했습니다. 흰 시트 위에 누운 박지연은 아직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아 상처는 채 아물지 않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옆구리에서 쿡쿡 쏘는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호흡을 고르며 남편 장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얼굴로 두툼한 서류 봉투를 침대 위에 툭 던졌습니다. 서류가 흩어지며 드러난 글자 이혼 합의서. 지연아, 이제 끝내자. 도윤의 목소리는 한기 어린 겨울 바람 같았습니다. 지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소리는 갈라지고 손끝은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차갑게 창밖만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면 알잖아. 더 이상 같이 살 이유 없어. 도장 찍어.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지연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합의서는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고 지연의 몸은 무너져 내리듯 침대 옆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녀의 흐느낌은 병실 안을 메웠지만 도윤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더니 무심히 걸음을 돌려 문을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연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 웃음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복수극의 서막을 알리는 표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화면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불과 몇 달 전 신부전증으로 시름시름 앓던 도윤은 침대에 누워 초췌한 얼굴로 지연의 손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아. 신장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다잖아.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게. 정말이야. 두 번 다시는 울게 하지 않을 거야. 그때의 눈물은 뜨겁고 간절했습니다. 지연은 그 눈물을 믿었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로, 한 사람의 남편으로 다시 서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끝에 자신의 신장 하나를 내주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앞에 놓인 것은 감사와 사랑이 아닌 단 한 장의 이혼 서류였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과 분노, 그리고 되갚음의 의지가 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병실 복도에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기계음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지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지켜낸 남자가 이제 스스로의 적이 되었다는 현실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지연을 주저앉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강인함을 깨워냈습니다. 그래, 네가 내 신장을 가져갔으니 이제는 내가 네 인생을 가져가겠다.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속삭임은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지연의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손에서 힘없이 흘러내린 이혼 합의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뇌리 속에는 잊히지 않는 장면 하나가 몇 달 전 남편 장도윤은 병실 침대 위에서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아. 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너 없으면 안 돼. 그때 그의 눈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굵은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눈물 속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자신의 손등을 덮으며 절박하게 떨리고 있을 때 그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좋아, 내가 줄게. 내 신장을 줄게. 살아야지. 우리 아이도, 당신도. 그 결심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을 지키겠다는 아내로서의 헌신이었고 무엇보다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도윤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연이 침대 곁에서 땀을 닦아주고 얼음물을 가져다주고 간호사에게 칭찬을 받을 때마다 도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은 언제 오십니까? 지연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그는 마치 그녀가 투명인간인 듯 간호사에게만 말을 건넸습니다. 차갑게 손을 뿌리치고 몸을 돌릴 때 지연의 가슴은 서늘하게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들어와 말했다. 수술 경과는 아주 좋습니다. 이식된 신장도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녀는 자신보다 남편의 건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의사도 그녀에게 기증자분이니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신장 하나로 사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라고 당부했지만 지연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직후 도윤은 침대 곁 서랍에서 뻣뻣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표정하게 던진 것이 바로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내 신장은 잘 쓸 테니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우리 사이는 이제 끝이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잔혹했고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의 눈앞에 번져온 것은 과거의 간절한 약속과 현재의 무자비한 배신이 한꺼번에 충돌하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때의 눈물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연기였고 지금의 웃음은 배신을 숨기지 않는 냉혹한 진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헌신이 무너질 때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절망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절망은 곧 결의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희생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네가 내 신장을 가졌으니 나는 내 모든 것을 가져오겠다. 지연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사랑의 잔해 위에서 피어난 복수의 불꽃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지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2달 가까이 병원 근처에서 지내며 남편을 돌봤던 그녀는 이제라도 익숙한 공간으로 돌아가 마음을 추스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관 앞에 서자 낯선 불길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삐빅하는 차가운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틀렸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다시 눌러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순간 지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수십 번도 더 입력했던 번호인데 바로 그때 안쪽에서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몸에는 보랏빛 실크 원피스,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인데 누구시죠? 왜 남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계세요? 지연은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남편과 함께 힘들게 마련한 곳이라고요. 여자는 코웃음을 치며 손을 뻗어 문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안쪽으로 보이는 거실은 지연이 알던 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화이트톤 가구와 아기자기한 장식품들은 온데간데 없고, 번쩍이는 검은색 가죽 소파와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공간 전체가 마치 다른 사람의 집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지연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한쪽 선반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오르골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때 청혼할 때 선물했던 발레리나 인형이 춤추던 오르골. 지연은 눈물이 고이며 손을 뻗었습니다. 저건 제 소중한 물건이에요. 제발 그건 건드리지 마세요. 하지만 여자가 손을 뻗기도 전에 안쪽에서 걸어나온 장도윤이 냉정하게 오르골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값싼 감정파리에 매달려? 이제 그만이죠. 그는 냉소를 띤 채 오르골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와장창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발레리나 인형의 목이 부러져 굴러갔습니다. 왜, 왜 이렇게까지 해요? 지연은 부서진 조각을 손으로 주워들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냉정하게 팔짱을 낀 채 선언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것이 아니야. 이미 모든 재산은 윤채린 회사 명의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넌 여기서 나갈 권리가 없어. 그의 말은 망치처럼 지연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피와 땀으로 함께 일군 보금자리가 단숨에 빼앗겼다는 현실. 지연의 눈물이 떨어져 부서진 오르골 위에 번졌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행복이 산산이 부서진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좋아, 다 가져가. 하지만 기억해. 언젠가는 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신의 순간은 그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집에서 쫓겨난 뒤 어린 시절 친구 정은지의 작은 아파트 거실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긴 터널 같았습니다. 부서진 오르골 조각이 담긴 작은 주머니를 손에 꼭 쥔 채 지연은 무력한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지 않겠어? 변호사라도 찾아가 보자. 은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잡듯 로펌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승산이 없습니다. 상대 측이 이미 모든 증거와 재산을 옮겨놨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차라리 합의하고 빨리 정리하세요. 각 로펌 사무실의 변호사들은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지연의 손에는 점점 더 많은 거절 도장이 찍힌 서류가 쌓여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 서류 더미가 가방 안에서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밤이면 지연은 은지의 소파에 앉아 종이를 하나하나 꺼내 펼쳤습니다. 빨간색으로 찍힌 불가 도장과 건조한 문구들. 그것은 그녀의 절망을 증명하는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은지는 옆에서 한숨을 내쉬며 친구의 어깨를 토닥였지만 위로는 쉽게 닿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바보였을까? 신장까지 내주고 결국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지연의 목소리는 텅 빈 방에 메아리 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려 서류 위에 번졌습니다. 그러나 서류 더미 한쪽에 부서진 오르골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빛 파편 사이에서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는 발레리나 인형의 머리. 지연은 그것을 가만히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묘한 힘이 피어올랐습니다. 배신과 절망의 기록이 쌓이면 쌓일수록 되려 복수의 불씨는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하지만 나는 반드시 증명할 거야. 내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 그 대가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줄 거야. 지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희생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의 눈빛,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되갚으리라는 결심의 불꽃이었습니다. 은지는 그 눈빛을 보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강렬한 의지. 그것이야말로 앞으로 펼쳐질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수십 곳의 로펌을 전전한 끝에 박지연의 손에는 더 이상 남은 명함조차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 은지가 내민 쪽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별로 안 가려고 하는 변호사래. 성과는 없는데 그래도 진심으로 얘기는 들어준대. 낡은 건물 4층 문 앞에는 작은 간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서우진. 문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책장이 삐걱거렸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신문 스크랩이 빼곡히 붙어 있었는데 대부분은 패소 기사와 얽힌 이름들이었습니다. 책상 너머에서 중년의 사내가 피곤한 듯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지연 씨, 맞죠? 사연은 들었습니다. 다른 데선 다 거절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묘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지연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승산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제 신장까지 내줬는데 이렇게 버려질 수는 없잖아요. 서우진은 잠시 서류를 훑어보다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혼 합의서 제출 시점이 수술 직후라. 참 치밀하군요. 그런데 이 부분 보세요. 그는 형광펜으로 표시된 대목을 가리켰습니다. YR 바이오 인베스트먼트. 이건 신설 법인이에요. 남편분의 내연녀가 대표로 올라와 있네요. 수술 직전에 이 법인 계좌로 재산을 대거 이체했군요. 보통 이런 타이밍에 법인을 세운다는 건 사전 계획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단순히 이혼하려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불륜이나 이혼이 아닙니다. 기증자의 희생을 이용해 재산과 신분을 완전히 갈아타려는 계획적 범죄라고 보는 게 맞겠죠. 더구나 이 보험 조항을 보세요. 그는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사망보험 수익자 명단에 남편 이름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만약 수술 중 당신이 잘못되었더라도 모든 수익은 그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연의 손끝이 얼어붙은 듯 떨렸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의 눈물, 어머니의 태도, 그리고 집의 변신 모든 게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던 것입니다. 서우진은 의자를 뒤로 젖히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지연 씨, 저는 늘 지는 싸움만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패소를 각오해야겠지만 끝까지 싸워보시겠습니까?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떠오르는 것은 수술실 불빛 아래에서 남편이 떨던 손, 그리고 부서진 오르골 조각이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곧 단단한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네, 저 싸울 거예요. 지든 이기든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순간 어둡던 사무실 안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거절 도장으로 가득했던 절망의 기록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반짝이는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우진은 오래된 녹음기를 꺼내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법정에서 이길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입으로 자백하게 만드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하죠. 박지연 씨,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결의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일부러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낡은 코트를 걸친 채 강남의 고급 스파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시어머니 최명숙이 단골로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호화로운 목욕 가운을 걸친 최명숙은 거울 앞에서 직원들에게 호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다가가자 그녀는 비웃듯 눈을 흘겼습니다. 웬일이니 아직도 이 동네를 기웃거려? 네가 설 자리는 이미 없어.
지연은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남편과 새 여자가 모든 걸 빼앗아갔어요. 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명숙은 코웃음을 치며 샴페인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살아? 내가 준 신장 덕분에 우리 아들, 이제 팔팔하게 잘만 뛰어다니잖아. 공짜로 장기 하나 받고 재산까지 싹 다 챙겼으니 이보다 좋은 장사가 어디 있겠니? 그 말은 독처럼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울먹이며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그게 다 계획이었습니까? 수술 전부터 저를 속이신 건가요? 최명숙은 얼굴에 비뚤어진 미소를 띠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가 순진하니까 된 거야. 네가 그 고생을 해서 얻은 돈과 집 다 우리 차린한테 가야지. 넌 그냥 도구였어, 도구. 순간 지연의 주머니 속 작은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녹음 버튼이 켜진 휴대폰. 모든 자백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던 명숙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가에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뒤에는 차갑게 빛나는 확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지연은 손에 쥔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거짓된 미소 뒤에 감춰진 진짜 얼굴을 세상에 보여줄 무기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그날 밤 서우진은 녹음 파일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니라 기증자를 속여 장기를 받아낸 뒤 재산을 빼앗은 계획적 사기와 착취입니다. 이 증거만 있으면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명숙의 비아냥거림이 맴돌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연료 삼아 더욱 단단해진 결심을 다지게 했습니다. 당신들이 쳐놓은 덫, 이제는 내가 뒤집어줄 차례야. 그녀의 속삭임은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칼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서우진은 지연과 함께 작은 사무실 안에서 긴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 장의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보문이 아닙니다. 상대를 굴 밖으로 끌어내는 미끼죠. 이 안에는 우리가 확보한 증거의 일부만 담을 겁니다. 자극해서 스스로 더 큰 실수를 하도록 만들 겁니다. 지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걸로 움직일까요? 우진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늘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위협을 받는 순간 반드시 방어를 위해 움직일 겁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약점이 드러나죠. 며칠 후 내용 증명이 도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봉투를 찢어 열어본 그는 순간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거기에는 YR 바이오 인베스트먼트와의 거래 내역 일부, 최명숙의 발언 녹취 일부가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윤채리는 비웃음을 지으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보 같긴. 어차피 저 여자가 발악하는 거잖아. 하지만 그냥 무시하면 안 돼. 법적으로 파고들면 곤란해질 수도 있어. 바로 그때 거실로 들어온 최명숙이 종이를 낚아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녹음, 내 목소리잖아. 어떻게 이런 게. 명숙의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세 사람은 곧바로 대형 로펌의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로펌 변호사는 두꺼운 안경 너머로 서류를 훑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일부만 공개됐는데도 이 정도라면 본안 소송에 들어가면 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녹취 내용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여론이 붙으면 재판부도 완전히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체리는 이를 악물며 의자에서 몸을 숙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기고 싶어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변호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길 방법은 있습니다.
증거 능력을 다투고 기증자의 정신적 상태를 공격하는 겁니다. 착각, 망상으로 몰아가면 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그 여자를 완전히 짓밟아 버려. 이혼 합의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무너뜨려야 해.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이미 서우진이 예측한 시나리오 그대로였습니다. 내용 증명 한 장으로 세 사람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움직였고 결국 가장 비싼 무기를 들고 나오게 만든 것입니다. 한편 사무실에서 그 소식을 들은 지연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정말 나오네요. 그들이. 우진은 담담히 미소 지었습니다. 뱀은 원래 굴 속에선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오면 더 이상 숨어들 곳이 없죠.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지연의 눈빛에 다시 불꽃이 번졌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 그러나 그곳은 거대한 전쟁의 전초기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샹들리에 불빛 아래 사람들의 잔잔한 대화와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가 자리에 긴 테이블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칼바람 같은 긴장만이 감돌았습니다. 박지연은 검은색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윤과 채린의 시선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당신들이 옮긴 재산 거래 내역, 그리고 YR 바이오 인베스트먼트 계좌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 공짜로 신장 하나 받고 재산까지 챙겼으니 이보다 좋은 장사가 어디 있겠니? 넌 그냥 도구였어. 그건 다름 아닌 최명숙의 음성이었습니다. 도윤의 얼굴빛이 순간 창백해졌고 체리는 손에 쥔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주위 테이블의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지연은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걸 법정에 내도 되고 언론에 흘려도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빼앗은 재산을 원상복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말끝을 길게 느리며 그녀는 휴대폰 화면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온라인으로 증거가 퍼져나갈 준비가 돼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도윤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는 테이블을 쾅 치며 일어섰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체리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흥분하지 마. 저 여자 마지막 발악이잖아. 어차피 법정에서 증거 능력 다투면 무너질 거야. 그냥 우리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러나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웃으며 체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착각인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 분명히 알아두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은 진실을 원해요. 여론은 당신들 편에 서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근처에서 촬영하던 듯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지나가던 기자가 우연히 이 장면을 포착한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체리는 얼굴을 가렸고 도윤은 황급히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남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최후 통첩입니다. 다음엔 법정에서 만납시다. 자양과 사라콤보 이스런담보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남겨진 두 사람은 분노와 불안에 휩싸인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동 법원 대법정. 이른 아침부터 법원 앞에는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아내의 신장을 받고 배신한 남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이었다. 박지연은 조우석 변호사와 함께 굳은 표정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방청석은 이미 만석이었고 통로까지 서 있는 사람들이 빽빽했다. 피고석에는 장도윤과 채린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뒤에는 최명숙이 거만한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피고 장도윤, 한채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울렸다. 법정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조우석 변호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의 불화가 아닙니다. 이는 한 인간의 선의와 희생을 악용해 재산을 편취한 명백한 계획 범죄입니다. 화면에는 YR 바이오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름의 법인 서류가 떴다. 설립일은 지연의 신장 이식 수술 불과 2달 전, 대표자는 채린이었다. 원고의 수술 직전 전 재산인 5억 3천만 원이 이 회사로 송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사업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주의 깊게 살폈다. 도윤 측 변호사가 곧바로 일어섰다. 모든 거래는 합법적인 투자였습니다. 원고 역시 서류에 직접 서명하며 동의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정상적인 합의였습니다. 조우석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서류를 제시했다. 과연 정상적인 합의였을까요? 당시 원고는 남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장기를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온전한 판단이 가능했겠습니까? 그 순간 스크린에 또 다른 증거가 띄워졌다. 사망보험증권, 피보험자, 박지연, 수익자, 장도윤. 보험금 액수는 무려 10억 원이었다. 순간 법정 안이 술렁였다. 판사의 눈빛도 차갑게 변했다. 피고, 직접 설명해 보시죠. 도윤은 안색이 창백해진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건 단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조우석은 매섭게 추궁했다. 하필 왜 아내 명의로, 그리고 왜 수익자가 본인입니까? 만약 수술 중 사망했다면 피고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게 되는 구조였는데도 말입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악마야 하고 소리쳤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질서를 유지시켰다. 그러나 여론은 이미 피고에게 불리하게 기울고 있었다. 조우석은 마지막으로 한 발 더 나아갔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피고 측이 증거를 위조하기 위해 은행 서류까지 조작했음을 보여줄 증인을 신청합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단정한 정장을 입은 은행 직원이 들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이제 진실의 퍼즐은 점점 맞춰져 가고 있었다. 법정 중앙의 증인석에 은행 직원이 앉아 조우석 변호사가 차분히 질문을 시작했다. 증인, 작년 10월 15일 오후 3시 귀하의 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금 인출건을 기억하십니까?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정확히 기억합니다. 장도윤 씨와 한채린 씨, 두 분이 함께 방문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 다시 한번 술렁임이 일었다. 도윤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들이 요청한 업무는 무엇이었습니까? 현금 인출과 동시에 일부 금액을 해외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총액은 약 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판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조우석은 바로 이어 물었다. 그 돈의 출처는 어디였습니까? 박지연 고객님의 정기예금을 해지한 금액이었습니다. 법정 전체가 술렁거렸다. 지연은 두 손을 꽉 쥔 채 떨리는 눈으로 증인을 바라보았다. 도윤 측 변호사가 재빨리 일어나 반박했다. 그건 원고가 직접 동의한 투자금입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다음 말은 방청석을 또 한 번 뒤흔들었다. 아닙니다. 당시 원고 박지연 고객님은 은행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피고 두 분만 계셨습니다. 그럼 본인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장도윤 씨가 미리 준비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우석이 서류를 받아들고 흔들었다. 증인, 당시 서명의 상태에 대해 의문을 품으셨다고요. 직원은 단호히 대답했다. 네. 서명이 평소와 달리 떨림이 많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하겠다고 했지만 장도윤 씨가 아내가 수술 준비 중이라 절대 전화하면 안 된다며 강하게 막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사기꾼이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치며 진정을 요구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원고 편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다.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오해야. 나는 단지 아내를 배려하려 했을 뿐이야. 그러나 판사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제지했다. 피고, 자리에서 앉으십시오. 재판 진행을 방해하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도윤은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지만 얼굴은 땀으로 흥건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조우석은 증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증언 감사합니다. 이는 피고 측이 원고 몰래 재산을 편취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순간 도윤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그리고 체린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법정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다음 폭로가 기다리고 있었다. 조우석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노트북을 법정 스크린과 연결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제 이 사건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낼 마지막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피고석에서 도윤과 체리는 순간 눈빛을 교환했다. 최명숙은 여전히 여유로운 듯 손목에 걸린 명품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이 증거는 피고 장도윤의 모친 최명숙 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입니다. 대화의 당사자인 원고가 직접 녹음한 합법적 자료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스피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주 잘했어, 내 아들. 그 여자 덕에 공짜로 신장도 얻고 재산까지 다 챙겼잖아. 이제 걸림돌은 깨끗이 치워졌으니 새로운 출발만 하면 되겠구나. 방청석에서 일제히 숨죽인 탄식이 터져나왔다. 기자들의 손은 바쁘게 노트북 자판을 두드렸다. 사랑, 웃기지 마라. 사랑 때문에 목숨 같은 장기를 떼어주는 바보가 어디 있겠니? 세상에 그런 멍청이는 지연이 하나뿐이야.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최명숙이었다. 그제야 최명숙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그건 날 조작해서 함정에 빠뜨린 거야. 불법 녹음이야. 조우석은 차갑게 맞받았다. 아닙니다. 원고가 직접 참여한 대화이며 증거 능력이 충분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하고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에서는 진실만이 통합니다. 녹음 파일을 계속 재생하십시오. 녹취가 이어졌다. 돈 봉투 하나 던져주면 그만이지. 질질 짜면서도 결국 받아들고 꺼지더라니까. 하여간 별 볼 일 없는 애야. 그 순간 지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닌 진실이 드러나는 데서 오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방청석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누군가는 천벌받을 년 하고 고함을 질렀고 또 다른 이는 손뼉을 치며 정의는 살아있다 라고 외쳤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끊임없이 번쩍였다. 판사는 망치를 세 차례 내리치며 질서를 회복시켰다. 피고 최명숙, 지금 들은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하십시오. 그러나 최명숙은 말문이 막힌 채 두 눈을 부릅뜨고 떨기만 했다. 도윤은 어머니를 향해 다급하게 손짓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법정은 한순간에 판가름이 난 듯했다. 이제 누구도 피고 측의 거짓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진실은 드디어 가려졌던 베일을 벗었다. 녹취록이 끝나자 법정은 더 이상 숨을 죽이지 않았다. 방청석의 눈빛은 모두 원고 편에 서 있었고 판사의 시선 역시 차갑게 피고들을 향했다. 피고 장도윤, 피고 한채린.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의 발밑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저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병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체리는 옆에서 차갑게 고개를 돌리며 속삭였다. 비겁하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 그 한마디는 도윤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절규하듯 외쳤다. 너도 다 알고 있었잖아. 처음부터 다 같이 꾸민 일이었잖아. 법정이 술렁였고 체린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로 붉게 물들었다. 판사가 단호히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더 이상의 혼란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조우석 변호사가 다시 일어나 마지막 변론을 이어갔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의 갈등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선의를 악용해 목숨 같은 장기를 받고 재산을 편취하고 끝내는 버리려 한 추악한 범죄입니다. 이제 정의가 심판해야 할 때입니다. 그 말에 지연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수많은 고통과 절망이 스쳐갔지만 이제는 두려움 대신 평온이 찾아왔다. 판사가 의자에 앉아 판결문을 천천히 펼쳤다. 피고 장도윤은 사기, 강제, 집행 면탈, 위조 서류 사용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피고 한채리는 공동정범으로서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또한 최명숙 피고 역시 사기 공모 및 범행 가담이 인정됩니다. 법정은 술렁였고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터져나왔다. 도윤은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췄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체리는 이미 눈빛이 공허하게 비어 있었고 최명숙은 절망의 눈물로 얼굴을 가렸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원고를 향했다. 박지연 씨, 법은 오늘 당신의 억울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우리 사회에 큰 교훈을 남길 것입니다.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들이 쏟아졌다.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단 한마디를 남겼다. 상처는 흉터로 남지만 그 흉터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저처럼 다른 이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순간 박지연의 목소리는 법정을 넘어 세상 전체로 울려 퍼졌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막이 열리고 있었다. 열리고 있었다. 열리고 있었다. 열리고 있었다. 열리고 있었다.